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메이저 수학학원 대표원장 성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비가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졸업했고요. 수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천재교육에서 수학의 힘이라는 문제집 초등, 중등, 고등 다 하니까 한 67권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썼고요. 분당에서 학원 시작해서 이제 한 11년 좀 넘었고, 반포에서는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치동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대치동에서 하고, 분당에서도 하고, 세종시에서도 하고, 지금 반포에서도 하는데, 어디서 하든 항상 뭐 감사하게도 전타임 다 마감됐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서리풀 스터디 카페 열었는데 관리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강남에 19개 학교 있고 서초에만 해도 한 10개 학교 넘게 있거든요.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좀 곤란해서 오늘 주로 다룰 학교들은 이 정도 되고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7개 학교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위치를 대충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쪽에 세화고랑 세화여고 있고요. 여기 좀 이제 뭐 2주가 한참 되고 있죠. 1, 2, 4주고 그 반포주공 있는데 이쪽에 있고요. 세화고. 그리고 여기 반포고등학교. 지금 저희 학원이 이쪽인데 가깝죠. 여기 있는데 가까운 편이에요. 반포구가 가까워서 좀 많이들 가고 계시죠.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죠? 갈 수 있는 데가 이 동네에서 뭐 세화여고랑 반포고랑 그리고 서초고랑 뭐 이게 단데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없어요. 그죠? 여학생들이 좀 손해인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는. 남학생들이 갈 때 사실 되게 많거든요. 하여튼 위치는 대충 상문이랑 서울고 이쪽에 있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고는 이쪽에 압구정동 쪽에 있습니다. 그냥 딱딱하니까 처음에 간단한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청담고 아시죠? 청담고 지금은 압구정동에 있는데 잠원동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언제 이전하죠? 23년? 24년? 원래 23년이었는데 24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중1부터 청담고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중1 학부모님 계신가요? 중1? 거의 다 중1이시네. 네, 그러니까 현재 중1 학생부터 청담고 입학 가능한데 저는 이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새 학교니까 물론 이렇게 고2, 고3 애들은 그대로 헌 학생들 이렇게 오긴 하는데 학교는 새로 지어지잖아요. 시설도 되게 좋아질 것 같고 그때부터 좀 실적도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냐면 이쪽에 저희 그 학원이 있고요. 고속터미널 건너에 신반포 4차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막 재건축 준비 중이던데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여기 잠원 스포츠파크 있는 여기에 청담고가 들어오죠. 아시다시피 뭐 잠원동에 처음 들어오는 거죠. 내년에 이쪽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하면 신반포 2차도 재건축 준비 중이죠. 다 재건축 되고 나면 여러모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저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1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냥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여기 공학이잖아요. 여학생도 좀 갈 데가 생겼다.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남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은근 멀거든요. 반포고 외에는 이렇게 잠원동에서 가는 학생들이 사실 멀어갖고 현대고 많이 가고 그랬는데 드디어 좀 가까운데 좀 생겨서 기쁜 일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반포고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설은 뭐 제일 좋겠죠. 새로 짓는 학교니까. 강남에 새로 짓는 학교 없거든요. 거의 몇십 년 만에 지어지는 강남에 새로 지어지는 이 동네는 특히나 뭐 처음이고. 또 이제 OX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제 중1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영재고 가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네, OX 퀴즈입니다. OX. 한 번은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리할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유리하다. 영재고가 유리하다. 그러면 그 영재고가 의대 가는 거는 좀 불리하다. 의대 갈 때는 좀 불리하다. 의대 갈 때는 좀 불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X 쪽에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어느 의대를 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었죠. 이제까지 좀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 나온 그 정책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소리 말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의학개혁을 가면 교육비 및 장학금을 다 환수한다. 그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거 의대에 갈 수만 있다면 그 환수하는 거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영재고 가는데 돈이 더 많이 들지. 가서 드는 돈에 비하면 사실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영향이 없었는데 가장 큰 영향은 이거예요. 이거는 그 보도자료, 정부에서 낸 자료에서 제가 이렇게 긁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의대로 가려고 하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의대만 안 돼요. 의대만. 의학계열 쪽만. 그러니까 어떤 상담과 진학지도도 하지 않으며, 이거 원래 그랬거든요, 다.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영재고는 사실 우리가 아는 일반 고등학교하고 완전 달라요. 그냥 법 자체가 틀려요. 커리도 틀리고 과학고만 해도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영재고는 완전히 법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봐서 가는 유일한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학교거든요. 영재고라는 게 원래 태생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얘네들은 석차 등수가 안 나와요 원래.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닌 거죠. 거의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이게 일반 학교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반포고, 현대고 이런 학교들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제 학생 생활기록부가 써지거든요. 완전 달라요. 그 영재고 저희 그 서리풀 스터디 카페에 서울과학고 학생들이 다니는데 그 학생들 성적표를 보면은 그냥 과목별로 A+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학교 학점처럼. 석차 등수 이런 거 없고 시험 몇 점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의대를 가겠다 하면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거죠. 심지어 수시로 갈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이런 교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내용들이 수시에 반영이 되게 많이 되는데 이거 그냥 공란 처리예요. 공란 처리. 되게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완전 비고 석차 등수만 나오는 거예요. 영재고에서 석차 등수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정말 되게 센 거예요. 이제 가는 게 제 생각엔 정시로 가는 거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근데 솔직히 정시로 갈 거면 굳이 영재고를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정시로 갈 거면 얘네들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컬이 자체가 되게 빡세요. 근데 그 빡센 거 다 하고 수능까지 다 챙기고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실적들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영재고는 수능도 되게 잘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충분히 많이 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 건데 어차피 수능 봐서 정시로 갈 거면 굳이 영재고를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영재고 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거는 제 생각에 현재 한 고2, 고1도 약간 좀 애매한 것 같고 현재 고1, 고2까지가 마지노선이었어요. 근데 이미 간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논외를 하고 현 중3부터는 의대를 생각하시면 영재고 가는 게 되게 불리할 수 있어요.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갈 때도 내신 관리하는 법을 좀 많이 못 익혀요. 영재고 준비를 하다 보면 수학과 과학만 하다 보니까 그 전 과목 챙기는 연습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일반고로 나중에 영재고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혹시 의대 간다고 하면 또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의대를 생각 중이시면 세화고라던가 상문고라던가 세화여고 이런 데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영재고는
의대를 생각하시면 선택지에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이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말리셔야 됩니다. 차라리 뭐 특목고를 보내고 싶다 하면 뭐 외대부고 같은 데 보내시는 게 여러모로 낫습니다. 갈 수 있다면 하나거나 이런 데가 나을 수도 있어요. 영재고는 뭐 이런데 의대가 아니라 이런데 이공계 진학을 위해서라면 네, 가도 됩니다. 저도 이공계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뭐 좀 세속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라면 서울대 이공계 가느니 의대 가겠습니다. 네, 그 정도 실력과 노력이면 네, 저라면 차라리 의대 가겠어요. 네, 제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의대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재고 가기보다는 이런 데 가기보다는 영재고 가기보다는 저는 의대 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의대 가기에 유리한 건 네, 세하고 되게 좋죠. 네, 거리도 가깝고 자사고나 일반고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들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서초고에서 내신 잘 따서 의대 가는 게 낫지 않냐.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서초고에서 잘하는 애들은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교 1등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그 내신을 잘 받아서 의대 가는 게 가능한데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차라리 세화고 가서 거기서 경쟁을 통해서 수능을 잘 봐서 가는 게 훨씬 더 길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학생들을 봐왔을 때는 전반적으로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과면 외고나 국제고 가는 게 여전히 유리하냐? 사실 이게 좀 되게 애매하죠. 예, 우리 아이가 문과로 진학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문이과 구분은 없지만 뭐 대학은 문이과 구분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외고나 국제고가 지금 뭐 좀 존폐 위기에 있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중1 학생이라면 이 학생이 들어갈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졸업한 다음에는 금방 없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정책 계속 바뀌어갖고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그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네.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외고나 국제고나 아직은 그래도 수시 실적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일반고에 비해서. 네. 수시 실적이 좋다는 건 사실 기회가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네. 정시 수능 공부만 해서 가는 것보다는 길이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장점이 여러모로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대원, 한영, 명독, 대일 다 실적 다 우수한 편이에요. 근데 이따 좀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근데 대원 외고만 해도 여기서 만약에 통학을 한다면 되게 지치고 힘들겠지만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대부고 가는 학생들 기숙사 생활 하는데 기숙사 생활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기숙사 하면 뭐가 좋나 했는데 애들이 사춘기가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을 얼굴을 어머님하고 특히 예민한 시기에 너무 많이 보는 거는 사이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관계 면에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학생들 케이스를 많이 보고서 네,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중학교 때 막 토닥토닥 하시다가도 고등학교 때 외대부고 가서 기숙사에 있으면 조금 덜 싸우시는 것 같아요. 자녀분하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애틋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너무 자주 볼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7번 볼 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보면 되니까, 좀 관계 면에서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갈 수 있다면 기숙사 할 수 있는 자사고는 저는 무조건 추천하는데,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외고보다는 자사고 가는 게 좋긴 한데, 가기가 조금 더 어렵긴 하죠. 네,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좋긴 합니다, 여러분. SK는 잘못 들어왔어요. 학생 1000명당, 이게 올해 것도 찾아봤는데, 올해 거는 없더라고요. 네, 노가다로 뭐 구할 수 있긴 한데, 작년이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서초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강남이 실적이 더 좋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게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많아서 그래요. 학생 수 대비로 봐서는 서초가 네, 그냥 가장 높습니다. 강남보다도 더 높아요. 네, 강남에는 사실 그냥 그런 학교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서초에는 특히 요 동네 반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한 6, 7개 학교에서 실적을 거의 다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목동 쪽에 양천구, 과천은 비율이 높은데 과천은 비율이 높지만 학생이 워낙 적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크게 의미는 없고 분당구도 학생이 많은 편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냥 전국에서 가장 일반고가 잘 돼 있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더 많죠, 사실. 특목고를 많이 가잖아요. 네. 이번에도 한 원촌에서 영재고 한 2명인가 3명 간 것 같아요. 네. 그런 애들은 집계 안 되잖아요. 영재고 간 애들은 영재고 실적으로 잡히니까 그런 애들까지 치면 사실 강남 서초에서 거의 다 가니까 그런 것까지 치면 훨씬 더 실제 중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신반포 2차, 신반포 4차 뭐 이때 그냥 뭐 재개발, 재건축 될 때들이 워낙 많아서 재건축이 다 되고 나면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한동안은 좀 적어질 수 있어요. 이주를 딴 데로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되게 뭐 한 4,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다른 데로 이주하면 거기 학생들이 이 동네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게 다 재건축이 되고 나면 가장 좋다. 현재 중1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중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어찌됐든 운 좋은 거는 여기 청담고가 생긴 다음에 들어온다는 게 정말 아슬아슬하죠. 조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원래 23년이었거든요. 1년 미뤄져서 24년 됐는데 1년이 또 미뤄지면 못 갈 수도 있어요. 좀 빨리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치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렇게 뭐 양재고 이런 거는 그냥 설명 안 드릴게요.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굳이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곳이라서 실적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예술고는 뭐 특성화니까 그냥 빼고 서울과학고 이제 뭐 의대 갈 거 아니면 이제 좀 애매하니까 여기도 좀 서울과학고는 정말 그냥 이공계를 발전시킬 학생 아니면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용인 외대부고 자사고를 생각하면 용인 외대부 거리 면에서나 실적 면에서나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모로 문과든 이과든 국제계열이든 그냥 갈 수만 있다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기과학고는 뭐 비슷하니까 하나고도 갈 수만 있다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외대부고나 하나고나 특목고를 생각하신다면 일반고 생각하시면 뭐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당연히 내신을 잘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원외고 실적 괜찮죠? 뭐 그 외고만 볼까요? 외고만 대원외고 있고요. 여기 명덕 이쪽에 대일, 한영 다 비슷비슷합니다. 외고는 약속이나 한 듯이 좀 비슷비슷해요. 근데 실제 되게 좋은 편이죠. 이게 문과로만 25명씩 이렇게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적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랑 세종과학고랑은 완전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세종과학고는 서울에 있고 얘는 세종시에 있어요.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쭉 나오는데 이건 특목고를 다 합친 거니까 특목고를 빼고 집계를 따로 하면 저는 사실 이번에 실적 보고 좀 더 많이 놀랬거든요. 예상은 했지만 되게 놀랬거든요. 이게 더 제 생각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가 1위, 2위를 다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반포고도 되게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현대고 어디지? 현대고가 24명. 이 진짜 엄청난 수치거든요. 여기 세화고 있는데 여기 세화고가 25명. 그러니까 세화고랑 현대고까지 치면 실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화고, 현대고, 서울고, 상문고, 반포고까지 하면 여기 아쉽게도 세화여고는 없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뭐 숫자가 뭐 수백 명에 100명이 훨씬 넘어가죠. 진짜 엄청난 실적이죠. 이게 늘 이랬던 게 아니라 21년에 좀 많이 뛴 거예요. 더 많이 뛴 거예요. 이게 좀 5개년 거를 제가 노가다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배포 자료에 보면
다 있으니까 굳이 필기는 하실 필요 없고, 뭐 이거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세화고가 이때만 해도 1등이 아니었거든요. 휘문고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게 휘문고는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휘문고는 잘하는 애들은 서울대 잘 안 가고 거의 다 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대 실적만 놓고 보면 세화고가 휘문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휘문고는 전국에서 제일 의대 잘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 단위로 보면 상상고도 잘 보내는 편인데 휘문고가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중동고도 마찬가지로 의대 많이 가긴 하는데 중동고나 단대부고보다는 이제 세화고가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학군 전체에서 휘문고가 제일 잘 가고 그 다음에 세화고가 의대 기준입니다. 세화고가 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의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서울대하고 의대하고 좀 입시가 조금 달라요. 같은 정시라고 해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과학 추과목 이게 의무예요. 이게 되게 센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수시로 들어가는 건 별 상관없는데 정시로 들어갈 때 추과목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대 가래들이 추과목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되게 극심해요. 그러니까 의대를 갈 거면 추과목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 하면 되는데 굳이 투를 해서 서울대 의대를 노리는 거 아니면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 실적이고 이거는 의대 실적도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의대 실적은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숫자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리고 물론 재수생은 합해지는데 복수 합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끼리 복수 합격은 없잖아요. 한 사람이 한 명씩만.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 재수생이 적게는 30% 많이는 한 50%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한 25등까지는 서울대 가나 그건 아니고요. 전교에서 한 10등에 한 15등 안팎까지는 그냥 서울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엄청난 수치예요. 네. 현대고도 되게 숫자가 높죠. 그러니까 세화고 다음에 그냥 바로 현대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엔 이게 올해만 특별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만큼 발전하고 있는 학군이 없거든요. 사실 학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원도 좀 많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학군이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계속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동네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배포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이쪽에 대치동 쪽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사실 반포하고 대치동은 비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한 반 정도밖에 실적이 안 났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대치동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경향을 봐도 반포가 더 잘 되면 더 잘 됐지 대치가 다시 뛰어넘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의대 일단 20년 거 보고 21년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휘문고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휘문고는 그냥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 자체가 다르죠. 이건 복수 합격이 있어요. 학생 한 명이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카대, 의대 같이 붙으면 2명으로 잡히는 거예요. 보통 3개에 붙으면 3명으로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이 숫자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재수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재수생 한 명이, 공부 잘하는 재수생 한 명이 여기저기 붙으면 다 복수 합격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다 마찬가지니까 같은 컨디션에서 비교하는 거니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게 제가 자료를 열심히 찾았는데 서초고랑 현대고는 의치한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현대고는 빠져있다. 현대고 꽤 많이 가거든요. 빠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초고는 그렇게 의대 가려고 의대가 실적이 막 엄청 좋진 않으니까 크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죠. 여기서 잘 보실 거는 세화고, 이 동네에서는 세화고가 압도적이고 상문고도 생각보다 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고임에도 세화여고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죠. 여학생인데 의대를 보내길 원한다 하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세화여고 쓰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세화여고 가면 돼요. 물론 이렇게 반포고도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세화여고 가는 게 좀 더 안전해요. 근데
학교라는 게 거리 문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거리가 멀면 학생이 지치고 힘들고 시간 낭비잖아요. 네. 집이 반포구가 훨씬 가깝다 하면 여학생이다 하면 그냥 반포구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반포구는 뭐 아시다시피 공항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연애 리스크? 좀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연애 리스크가 사실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안전한 거는 세화여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도 뭐 큰 차이가 없어서 뭐 그냥 아까 그거 갖다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이때는 상문고가 실적이 훨씬 좋았죠. 21년에 조금 실적이 안 나왔어요. 상문고가 그렇게 못하는 학교가 아닌데 21년에 좀 많이 못 갔더라고요. 세화고가 그리고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네, 세화고가 뭐 점점 더 좋아지겠죠. 세화고는 앞으로도 휘문은 앞으로도 잘 나가겠지만 세화고는 점점 더 좋아져서 거의 뭐 추월은 힘들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월은 힘들 것 같지만 추우세요? 네. 추월은 힘들어도 근소한 수준까지는 따라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대를 제쳤거든요. 네. 단대 제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세화여고는 여학생들은 좀 고려해볼 만하죠. 옛날에는 그 숙명이나 은광 이런 데가 훨씬 더 많이 갔었는데 이제 좀 전보다는 조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성문여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치한 합계 실적만 나온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중에 의대가 몇 명인지, 치대가 몇 명인지, 한의대가 몇 명인지는 그 학교에서 발표를 해줘야 저희가 아는 건데,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 조사 자료를 내려고 하면 그 의무적으로 줘야 되니까 그럴 때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뭐 의대 몇 명 왔어요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집계된 것만 노가다로. 그러니까 아시는 게 현대고도 자료가 없어요. 네, 현대고는 매년 자료를 안 내놓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학교 방침이라서 뭐 제가 알 수 있는 것까지만 조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남학생이고 의대를 생각한다. 그럼 뭐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화고 가면 돼요. 의대 생각한다. 그럼 세화고 하면 되고. 근데 세화고가 좀 무섭다. 그리고 의대를 못 갈 수도 있다. 그럼 어디가 좋을까 하면 상문고 가면 됩니다. 서울고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서울고는 이따가 뭐 다시 나오긴 하는데 남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데가 서울고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만만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네. 다른 데에 비해서 수학도 난이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어려운 편이에요. 네. 반포고도 수학 난이도 엄청 올라갔거든요. 특히 올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작년에도 어려운 편이었는데 올해는 난이도가 진짜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포고만 해도 그렇게 많이 어려워서 서울고는 좀 덜 어려우니까 그러면서도 수시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냥 8학군 전체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 실적이. 그래서 서울고는 인기가 되게 높아요. 지원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튕긴다고 하죠. 떨어져갖고 그냥 내가 원치 않는 학교, 뭐 저 먼 학교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고 쓰시는 거는 좀 신중히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상문고를 좀 지원을 하면 전략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의대도 생각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냥 가죠. 여학생이고 의대를 생각하면 뭐 숙명, 진선, 세화여고 괜찮은데 머니까 그냥 세화여고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것도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학생인데 의대를 생각한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어디까지나 의대를 생각한다예요. 의대를 생각하면 그냥 세화여고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의대랑 우리 아이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 하면은 뭐 현대고라던가 반포고라던가 거리와 조건을 생각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면학 분위기 같은 거는 현대고가 반포고보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현대고는 자사고잖아요. 우린 가까이 있으니까 동네 고등학교 일반고 같지만 현대고는 자사고예요. 광역단위 자사고라고 하죠. 전국에서 오는 건 아니지만 서울에서는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반포고 같은 경우는 반포고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고입니다. 물론 상문이나 서울고 다 일반고거든요. 그런데 반포고가 서초고 다음으로 좀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면학 분위기가 조금 덜 좋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여학생이면 좀 분위기를 잘 타는 학생이다 하면 현대고를 가는 게 낫고, 아니면 뭐 못할 애들 있어도 신경 안 쓴다, 내신 따기 좀 더 좋은 데가 낫다 하면 반포고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세화여고는 내신 관리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도 어렵고 잘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3개 학교 중에는 세화여고가 제일 잘하는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의대 실적도 더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의대를 생각하시면 세화여고 가시고, 좀 내신 관리가 너무 힘들 것 같다 하면 다른 학교들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학교별로 제가 시간이 꽤 많이 돼서 학교별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 경험치와 이제까지 봐왔던 것들이고, 전 이 동네에서 2살 때부터 살았어요. 2살 때부터. 저 이 동네에서 초중고 다 나오고 지금 제가 4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뭐 한 40년 동안 봐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저는 다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반포고의 위상이 제가 봤을 때 사상 최고예요. 이렇게 반포고가 잘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세화고가 지금은 뭐 전국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화고는 자사고 되기 전까지만 해도 기피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실적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거긴 그냥 문제아들이 제일 가는 학교였고, 되게 의외시죠. 그게 벌써 한 30년 전 얘기긴 한데, 그랬던 학교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 봐왔는데 제 감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화고가 정말 대단한 게, 물론 세화고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험 문제 난이도가 엄청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반포고가 더 어려웠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덜 어려워서이긴 한데, 세화고의 놀라운 점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90점 이상이면 A고, 80점 이상이면 B고,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못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흔히 깔아준다고 하죠. 얘네들 좀 비중이 높아야 내신 따기가 좋은데 얘네들이 없어요. 근데 1등급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건 올해 거고 이거는 작년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없죠. 그러니까 웬만한 학생이, 특히 작년엔 더 심했어요. 90점 넘는 학생이 60%가 넘었어. 이게 중간 기말 합친 거예요. 중간 기말 합쳐서. 그러니까 80점 넘는 학생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화고만 가면 분위기 타서 공부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멘탈이 엄청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5등급, 여기쯤 가면 이제 5등급 이하거든요. 5등급이 뭐야? 이 정도만 가도 한 7, 8등급 되거든요. 이 정도 가면 9등급 되고, 이 멘탈을 견딜 수 있으면 보내시는데, 그런 거 아니시면 세화고만 가면 공부 잘하겠지, 뭐 그런 일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잘 대부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8등급 받으면서 공부 열심히 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놓게 돼요. 아, 나는 이제 글렀나 봐 하고 놓게 되지, 쉽지 않습니다. 학생 수는 한 347명 정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화고는 지원하면 떨어지진 않아요.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면접까지 가긴 가는데 웬만한 학생은 그냥 거의 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고예요. 서울고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보다 세화고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매년 시험 문제를 보는데 항상 늘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좀 세화고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거예요, 이거. 2학년 1학기 때 수학 1과 수학 2를 한 번에 다 해요, 한 학기에. 이것 때문에 다들 너무 무서워해요. 여기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이게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이 안 돼 있으면 너무 고생하는 거죠. 2학년 1학기 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것만 좀 잘 알고 계시고, 이것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때 세화고로 진학하면 됩니다. 다른 학교 이런 데 없거든요. 대부분은 3 이렇게 하거든요. 2학기 때는 그럼 수학 안 하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택 2라서, 그러니까 2학년 때 수학이 엄청나요. 얘네는 일주일에 4시간씩 들었거든요.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일주일에 6시간씩 든 거예요. 수학이. 6단위가 되는 거거든요. 수학이 고2 때 엄청나게 빡세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압도적입니다. 중하위권 없고요. 의대 생각하면 그냥 세화고예요.
내신 받기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실적에 비해서 수시가 너무 안 나와요. 네, 수시가 정말 잘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고가 이번에 현대고가 더 많이 가긴 했네요. 그냥 현대고가 이게 더 많이 간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늘 서울고는 한 10여 년 동안 항상 탑이었어요. 수시는 강남구 전체에서 그냥 탑이에요. 그죠? 비슷한 데도 거의 없죠. 두 자리예요, 혼자. 그리고 정시는 세화가 되게 많지만 수시는 6명밖에 안 돼요. 세화고는 수시를 왜 이렇게 못 보낼까요? 1등급 따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휘문고도 마찬가지예요. 1등급 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신이 전반적으로 좋아야 수시를 가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는 그냥 거의 버려야 돼요. 수시로 좋은 대학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의대나 정시를 위주로 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시도 많이 생각하면 뭐 그냥 서울거나 현대고 이런 데가 좋죠. 이게 그런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보면 어디 많이 갔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분석할 수 있으면 전략을 딸 수 있습니다. 수시를 생각하면 세화고 가면 안 됩니다. 내신 관리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생각하시면 세화고 가면 안 돼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표준편차가 의미하는 게 사실 되게 크거든요. 평균이 큰 의미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험이 쉬우면 평균 높은 거잖아요. 좋은 학교인지 안 좋은 학교인지의 판단 기준은 표준편차에 있어요. 표준편차가 15잖아요. 네. 비교를 해드리면, 제가 외대부고 아까부터 칭찬 많이 해드렸는데, 외대부고는 그냥 보면 달라요. 입학사정관이 성적표를 보면 어느 학교인지 모를 것 같잖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표준 편차가 4점이에요. 4점. 수학 6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균이 90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4점이라는 얘기는 한 90% 학생이 98점부터 82점 이 사이에 한 97% 학생이 다 있는 거예요. 잘하는 학교인 거 모를 수가 있나요? 없죠. 이해 가시죠? 이게 정규분법 배우면 알게 되는데 이게 그런 의미예요. 표준편차가 여기는 그냥 뭐 과학탐구 실험은 그냥 올백이에요. 올백.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평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표준편차가 엄청 낮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보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울고도 한번 보시죠. 이게 갑자기 확 높아진 게 느껴지시죠? 서울고에는 이렇게 좀 덜 잘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네. 그래도 다행히 2등급 학생은 많이 없네요. 네. 서울고도 그래도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이 가는 거죠. 그래도 강남이니까 이렇게 상위권이 많은 거지, 강남이 아니면 다 이쪽이 많아요. 네. 거기까지는 안 넣었는데 그냥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고가 난이도가 좀 쉬워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오히려 세화고와 서울고가 좀 쉬운 편이에요. 오히려. 물론 세화고가 절대적인 난이도가 쉬운 게 아니라 다른 학교들이 워낙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서울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쉬운 학교는 서초고가 사실 쉽죠. 서초고도 조금 어려워졌어요. 항상 제가 수학이 좀 편한 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편하긴 하지만 서울고는 아시다시피 과학 중점반이 있어요. 그쵸? 과중반이 있어요. 과중반은 사실 정시 하기에는 좀 불리합니다. 정시에는 불리한데 수시에는 많이 유리하겠죠. 내신 활동도 많이 하고, 서울고는 좀 이렇게 학생부 기록하는 시스템이나 수시 보내는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건 엄청난 장점이죠. 학교 생활만 잘해도 정말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떨어지는 일이 많다는 거. 작년에도 점수가 23인데 이게 뭐 이렇게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학교가 이 정도 됩니다. 좋은 학교예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도 사실 되게 좋은 편이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4, 4 되는 게 일반적인데 세화고는 갑자기 여기에 3, 3으로 이렇게 드니까 좀 너무 좀 빡세죠. 이게 그냥 거의 다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중반도 그냥 비슷한데 과학이 더 많아요. 과학이. 과중반은 그냥 수과목 4개를 다 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통은 한 2개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중반, 반포고랑 서울고의 과중반이 있어요. 과중반에는 4개를 다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중반 지원하면 아마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좀 로드가 훨씬 더 커지죠.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시가 정말 수시죠, 수시. 과중반 운영하는 것도 덕을 보고 있죠. 하지만 반포고도 과중반 운영하지만 실적이 일만큼 나오진 않아요. 그게 다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진짜 실적은 계속 너무 좋습니다. 중하위권 학생도 많은 편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면학 분위기는 조금 나쁠 수 있는데 내신 따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래서 수시 많이 가는 거기도 해요. 수시를 많이 보내려면 일단 하위권 학생이 많아야 돼요. 특목고가 아닌 이상. 서울과 인기가 가장 많아요. 원치 않는 학교로 많이 가니까 신중하게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상문고. 상문고도 되게 잘하죠. 상문고가 서울고보다 수학을 잘해요. 난이도가 훨씬 높거든요, 서울고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이나 표준 편차 숫자가 더 좋은 편이에요. 이거 보시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의대, 치대, 한의대 잘 가는 편이니까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뭐 이건 다 이제 비슷하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세화고만 특별합니다. 정시 기복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의대에는 세화고 제외하고는 제일 잘 가는 편인 것 같아요. 현대고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고는 제가 뭐 한 수십 년 동안 시험 문제를 봐왔는데 주변의 학교에서 그냥 난이도는 거의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에 좀 특화된 학생이면 현대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잘하지 못하면 A가 4%밖에 없어요. 이게 애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저도 문제를 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90점 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4%면 1등급이잖아요. 90점 넘으면 그냥 1등급 받는 거예요. 1등급이라는 얘기는 반에서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에서 한 명 정도만 90점을 간 넘는 거예요. 한 두세 개 틀리면 90점 넘는 건데 수행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되게 난이도가 엄청 높다. 그나마 B도 그렇게 많지 않죠. C부터 좀 많아지죠.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현대고 난이도 높습니다. 서울대 실적 뭐 진짜 엄청 좋죠. 저도 현대고 나왔는데 저희 때 서울대에만 33명 갔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종목가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계속 꾸준히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역단위 자사고다 보니까 그래도 하위권 학생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남녀공학이라서 연애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물론 반은 좀 요즘엔 모르겠는데 반은 따로 할 거예요 아마. 남자 반 여자 반은 따로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고 탄탄한 편이에요. 반포고 반포고도 계속 매년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올해 거고 이게 작년 거거든요. 작년에만 해도 하위권 학생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시험 난이도가 쉬워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포고의 작년 시험보다 올해 시험이 훨씬 어려웠어요.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2등급 받는 학생이 줄었다. 진짜 못하는 학생들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제 생각에 시간이 지나면 반포고가 상문고를 실적으로 이길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문고 남학생만 가는데 여학생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잘하는 여학생이 반포고에 점점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점점점 눈에 띄게 반포고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3년 내로 빠르면 한 1, 2년 내로 상문고를 역전할 거예요. 의대 실적도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학생들이 특히 뭐 세화고 가는 거 생각보다 아침에 가기 이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반포고는 가기 좀 쉬운 집들이 많으니까 여러모로 반포고는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향후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발전할 곳은 제 생각엔 반포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시간이 더 지나서 청담고가 들어오면 제 생각에 청담고는 진짜 엄청난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갔을 때부터 2, 3학년은 뭐 걔네는 논외로 하고 이제 거기
압구정에서 온 애들이니까 걔네들이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1학년 새로 되는 아들부터는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반포고. 그냥 뭐 실적이 전반적으로 무난한데 이제 월등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런 데이터 보면 그런 게 예측이 다 되거든요. 잘하는 애들이 월등히 많아졌어요. 그냥 뭐 이거 똑같으니까. 학생 수가 적은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근데 뭐 학생 수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동네에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학생인들이 갈 데가 별로 없는데, 여학생들은 사실 세화여고 아니면 반포고 외엔 선택지가 없잖아요. 청담고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학교입니다. 세화여고, 잘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반포고만 해도 8%였잖아요. 3.1%. 그러니까 세화여고는 약간 좀 뭐랄까 자사고 느낌이 좀 나는 학교예요. 세화고 옆에 있어서 그게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해요. 제가 시험 문제를 봤는데 난이도도 되게 높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난이도도 높은데 잘해요. 이건 장단점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시가 많이 늘어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죠. 정시가 늘어나는 건 우리 지역에는 되게 큰 좋은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정시가 늘어날수록 우린 좋습니다. 우리 정시로 가는 학생이 많아서. 네, 의학 계열도 되게 잘 가고 있고, 여학생인데 의대 원하시면 그냥 세화여고 가시면 됩니다. 뭐 똑같으니까. 네, 그냥 무난합니다. 네, 정시가 좀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문제가 높아갖고 꾸준히 계속 좋은 성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하는 학생이 많아서 그래요. 수시는 좀 그렇지만 서초고는 솔직히 이 동네에서 가장 떨어지는 수준이 수학 성적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네. 뭐 똥통학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로 보이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니까. 그리고 서울대 실적도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물론 그 정도 실적만 내도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실적이긴 한데 이 동네에서는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수학이 많이 약한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보다는 하위권 학생이 더 많은 거고, 시험 문제 난이도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학교 통틀어서 가장 쉽거든요. 네, 그래도 못하는 학생이 가장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정시는 늘 영명해. 정시로 거의 못 가더라고요. 가는 거를 거의 없어요. 네, 자료 보시면 나오겠지만 정시로 가는 게 거의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수시로는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은 가는 것 같아요. 네, 실적 제가 보인 것처럼 빵빵빵 써 있는 거 실적이 안 나온 거예요. 한 명도 못 간 게 아니라. 뭐 똑같으니까. 네, 수학 시험도 쉽고, 네, 수시 기복이 있죠. 그래도 내신 따서 가는 목적으로 많이 진학하시거든요. 근데 좀 쉽진 않다. 근데 의대 가거나 서울대 가려고 하는데 굳이 서초구를 선택하는 건 그럴 거면 그냥 강남에 살 필요가 없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신 따는 거 쉽거나 그냥 나는 서울대나 내신으로 의대 가고 싶다 하면, 특히나 뭐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서 더 많이 뽑잖아요. 지금 자녀분이 초등학생이신 분 있나요? 초등학생이다.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 경기도 밖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애들이 어려갖고 저도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무려 40%를 지역 인재를 뽑아요. 지방 의대를. 이거 진짜 엄청난 수치거든요. 이게 크게 안 하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현실화 될 때쯤이면 이게 되게 충격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이게 지방에 있는 의대에는 단점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도 단점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사는 애들 뽑아서 그 동네 의대 나와야 그 동네에서 의사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강남에 있던 애들이 여기 가서 그 면허만 받아가지고 다시 일로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수가 계속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동아대 의대 같은 경우는 놀라지 마세요. 지역 인재로 100% 뽑고 있어요.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대학 입장에서도, 그 지역 입장에서도. 이게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방에 사는 게 근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니까 애들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도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적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같이 좀 그래도 우리 애들은 10년 동안은 의사 1000명 더 뽑아서 그 혜택을 받는 기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방까지 꼭 안 가도. 그래도 아직 60%는 뽑아주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결론. 뭐 그냥 세화고는 그냥 압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그룹은 서울고, 현대고, 상문고 뭐 이 정도인데 실적 좋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좀 더 낫고, 제 생각에는 이제 반포고랑 상문고가 좀 자리 바꿈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현 상태는 이런데 향후엔 반포고가 일로 가고 상문고가 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데이터를 보면. 서초고는 그냥 여기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네. 수학시험이 어려우면 정시 실적이 좋고 정시 실적이 좋으면 의대를 많이 가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와 잘하는 애들이 많은 대로 적극적으로 가야 의대를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 내 경쟁이 아니라 전국 단위 경쟁이거든요. 의대라는 건. 서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수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현대고나 서울고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 관리 잘하는 학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집 가까운 고등학교는 언제나 옳습니다. 비슷한 조건이다. 그럼 집 가까운 데로 보내면 이득이 많아요. 아침에 30분 더 걸리고 돌아올 때 30분 더 걸리는 건 체력 소모가 되게 크거든요.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체력 소모가 큰 게 되게 큰 단점이거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칠 타이밍을 뺏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칠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2부 이제 짧게 한 10분, 15분 안에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부 발표할 거는 성적을 만들어야지 그 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3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성적이 잘 나오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설명에 되게 많이 했는데 설명에 했던 사진들이고 되게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정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밴드 보고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끝나면 밴드 초대장 보내드릴 건데 한번 가입하시면은 초대 받아주시면 이렇게 바로 제일 빠른 공지를 보고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의 소개를 한번 해야겠죠. 저는 이제 고대 수학과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원에서 되게 수학을 많이 가르치다가 분당에서 이제 한 4, 5년 이상 하고 이제 올해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적을 만드는 3가지 공부 시스템, 먼저 결론부터 3가지 먼저 말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1대1 개별 맞춤 수업을 해야 하면 공부가 성적이 되게 효율이 좋다. 두 번째는 학습량이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압도적인 학습량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3번째는 테스트. 그래서 빈틈없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성적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개별 맞춤 수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거 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텐데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없죠. 되게 오래되고 많이 했어요. 학생들 이거 되게 많이 외우고 있거든요. 뭐 x는 2의 1분 이렇게 시작해서 보통 이제 학원에서 이런 거 수업할 때 어떻게 할까요? 먼저 유도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을 되게 이렇게 많이 써주죠. 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써줍니다. 여기선 이렇게 하고 이걸 만들고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해라. 그러고 나서 결론은 이거니까 얘를 외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가거든요. 학생들은 TV 시청을 한 거예요. 아, 선생님이 저렇게 푸고 저거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TV 결국 이렇게 예능 보듯이 보다가 결론이 이거네?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직접 하나하나 써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개별 맞춤 수업으로 이거 하나하나 직접 유도를 해보게 하면서 시스템상으로 직접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더 힌트를, 좀 퀴즈 같은 것을 드릴 건데요. 미로 찾기예요.
되게 어렵나요? 눈으로 풀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나가면은 결국 탈출할 수 있는 미로예요. 이 문제 딱 처음에 보셨을 때 눈으로 다들 푸셨죠? 이게 초등학교 수학 문제예요. 애들이 눈으로 풀어요. 왜냐면 문제 딱 보고 어떻게 풀어야 답이 나오겠다라는 걸 한 번에 눈에 딱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나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풀어. 그러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풀리죠.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많이 안 생겨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수학으로 올라가면서 수학 문제는 이렇게 변해요. 이런 미로를 딱 보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하기 싫어. 그쵸? 학생들이 그래요. 어려운 문제를 보면 아, 이거 하기 싫은데? 아, 그냥 모르겠다. 근데 사실 하기 싫은 거랑 못하는 거랑 되게 다르죠. 학생들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딱 보고 아, 나는 이렇게 한 번의 길을 못 찾으니까 난 못해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못하는 게 아니죠. 이거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시도를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직접 그림판으로 막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저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아닌 거 깨닫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서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뭔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렇게 미로의 끝을 찾았는데,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딱 문제 처음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오는지 풀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중간중간 시도를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중간에 시도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중간에 시도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결국 정확한 풀이로 끝까지 답까지 유도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을 학생들이 하지 않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선생님 3번 모르겠어요. 이건 이 문제 그냥 딱 보고 아, 나 하기 싫어, 이거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할 때 선생님 3번 푸는데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이거든요. 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저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막혀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학생한테 제일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그냥 처음에 이런 것처럼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래서 풀이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알려주면 그 다음 학생은 똑같이 이런 문제를 봐도 또 못 풀어요. 내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실패했다가 중간에 다시 고치면서 다시 푸는 이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죠. 이런 수업을 하려면 학생의 실력에 맞춰서 어디가 필요한지를 선생님이 강사가 직접 파악을 한 다음에 개별 맞춤 수업을 직접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몰랐을 때 그냥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닌 아, 너는 여기까지가 안 됐구나. 그럼 여기서는 이게 필요해. 같은 문제더라도 어떤 학생은 첫 줄부터 안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설명해주고, 또 다른 학생은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됐으면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학생마다 티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다른데 그 부분을 1대1 개별 맞춤 수업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고민이 되게 많으신 거죠. 수학 공부 도대체 얼만큼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각자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최소한 2시간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원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숙제하는 시간이에요.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제가 생각한 거고요. 근데 매일이에요. 오늘 학원 오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와면 한 3일 동안에 2시간이 아니라 오늘 2시간, 내일 4시간, 그 다음날도 2시간. 3일 간격으로 오면 한 6시간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그만큼 공부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의문을 아마 가지실 텐데, 그건 되게 선입견이 되게 많으세요. 대부분 만약에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공부한다, 저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이번에 서리풀 스터디 카페에서 이만큼 한 애들 되게 많거든요. 방학 기간이에요, 물론.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하면 가능한데, 이렇게 공부 계획을 짜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한 100시간을 공부를 할 건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4과목을 공부할 거예요. 시간 배분 한번 해봐라 학생한테 해보면 진짜 한 10에 9은 이렇게 해요. 수학 좀 어려우니까 한 30시간 하고, 그 다음에 국어 20, 그래 영어도 어려우니까 한 30, 나머지 과학.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시간 배분을 해요. 이러면 수학 성적이 나올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소한 수학은 절반 해야 돼요. 최소한이에요. 미니멈. 내가 이번 주에 또는 이번 달에 공부할 양의 절반은 수학에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분량도 그렇고 어려운 것도 그렇고 공부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압도적으로 수학이 오래 걸리는 과목이거든요. 저는 50시간 또는 이제 이과를 갈 학생이다. 난 이과를 지망한다. 저는 70시간까지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살짝 다르죠? 궁서체. 저 되게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장난으로 70시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공부 시간의 70%는 수학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과목하고 밸런스가 맞게 수학 성적이 나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분명히 똑같은 학원을 보내고 있고 똑같이 공부시키는 것 같은데 수학만 성적이 안 나와요. 당연하죠.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 다른 과목은 좀 더 오버페이스 같은 거고 수학을 되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똑같이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시간이 아니라 내가 똑같은 성적을 만들기 위해선 시간 배분을 이렇게 해야 돼요. 수학학원이라서 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공부 전문가가 돼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마냥 수학 공부를 많이 하라 라고만 들으셨는데 정말 정확하게 비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과 가서 내가 충분히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학을 적당히 공부하는 게 아닌 압도적인 학습량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래야지 성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테스트. 이번 되게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인데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되게 이제 좋아하는 말이고 저희 학원의 모토기도 한데 측정이라고 하면 테스트를 보는 거겠죠. 수학에서는. 왜 해야 되냐면 테스트의 점수는 되게 객관적인 점수예요. 내가 학생이 숙제를 해와서 이런 문제를 틀렸구나를 보면서 숙제 검사를 하면서 학생의 실력도 파악을 하지만 사실 내가 숙제하는 과정을 다 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복습도 시키고 강사가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 학원 테스트를 볼 때 전 시간에 숙제 내준 부분을 오늘 테스트를 보거든요. 숙제한 부분을 오늘 테스트를 보는데 숙제 때는 되게 잘했는데 테스트 점수가 낮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 개별 맞춤 수업이니까 한 번 더 이번에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수업을 하고 그 부분 숙제를 내주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는 정말 꼭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분이 테스트 정말 시간, 저희 학원 2시간 30분의 테스트 시간이 있는데 되게 길어요. 애들이 힘들어해요.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숙제를 시키시면 안 될까요? 꼭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정말 꼭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냥 되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내가 숙제했던 부분을 시험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시험을 보면서 시간 관리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강사도 학생의 실력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장 필요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테스트예요. 이런 과정을 꼭 저는 봐야 한다라고 꼭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면 끝이 아니라 당연히 오답까지 마저 해야겠죠. 테스트를 풀면 저희는 이렇게 틀린 문제도 다시 오답 페이퍼라는 곳에 한 번 더 적어서 맞았나 틀렸나까지 체크를 꼭 합니다. 그래서 기준 점수가 돼야지 그 다음 단원 테스트를 보고 뭐 기준 점수가 되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재시험을 본다거나 이걸 계속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정말 중요한 3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꼭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 성적을 만들려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학생의 실력에 맞는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학생의 실력에 맞는 게 나는 정말 엄청 최상위권이라서 문제 풀이 끝만 보면 된다. 그럼 뭐 인강이든 강식 학원이든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의 실력이 지금 어디서 구멍 나 있는지도 모르고 문제를 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지도 잘 모른다. 그러면 개별 맞춤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걸 되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히 공부해서는 절대 안 돼요.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만큼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해야 돼요. 압도적인 공부는 압도적인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테스트. 빈틈을 꼭꼭 채워주는 테스트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학생들의 성적을 만드는 3가지 공부 시스템이고 이 부분을 지금 각각
자녀분들에게 잘 활용을 해서 꼭 성적을 만드는 공부를 시키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설명할 때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항상 쓰는 말인데요. 학생들 되게 열심히 많이 공부하죠. 보면 되게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안쓰러운 눈으로 봐주시면 학생들이 오해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가 이만큼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는 건가? 정말이에요. 아, 너 힘들지? 좀 그만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긴 하는데 되게 안쓰러운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애들이 아, 내가 오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눈빛이 아니라 되게 잘하고 있어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시면 아,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 거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